네, 핫 이슈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핫 이슈와 핫 키워드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함께하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하시는 분이죠.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박사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의 김은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소식 두 분이 들려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또 우리 사회 청년층 취업 관련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 핫 이슈 핫 키워드 주제입니다. 대학생 대외활동 선택 요령, 그리고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알파 자격증, 마지막으로 대학생 맞춤 캠핑 전략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 이슈, 대학생 대외활동 선택 요령입니다. 핫 이슈로 떠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 기업들은 채용을 할 때 스펙보다는 인문이나 역사적 소양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네. 대체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지라는 소위 이제 멘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자단이나 봉사활동, 대외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나한테 취업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많은 대외활동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됐는지, 뭐가 좋은지 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외활동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어떻게 잘할지 그래서 화제가 되는 듯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외활동도 무작정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좀 옥석을 가려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외활동을 잘 골라서 해야 될 텐데 그 옥석을 가리는 비법이 있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예,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매번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외 활동에 있어서는 진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LG의 글로벌 챌린저 같은 경우는 20대 1, 현대차 그룹의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위 검증된 대외 활동인 거죠. 이들 프로그램은 알찬 내용뿐만이 아니라 입사 시 우대 혜택 같은 것들도 빵빵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 이제 연말에 실시하는 기업 홍보 예산 털어내기식의 그런 단발성 행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론 주입식의 그런 대외 활동 등은 좀 이렇게 활동을 참가하는 거를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대외 활동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어떤 미래와 진로에 맞는 대외 활동을 선택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무작정 남들이 하니까 나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한 다음 그거에 맞는 대외 활동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진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굉장히 괴롭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성에 잘 맞는 대외 활동도 골라야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는 제가 이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맞는 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적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잘 맞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남들이 하니까 대외 활동에 참가해서는 어떤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신의 이력서에 한두 줄 적는 용도로밖에 쓸 수 없고 정작 자신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하고 대외 활동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외 활동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국토대장정부터 시작을 해서 기자단, 마케터, 봉사활동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외 활동 자체도 이 합격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합격의 팁, 비결을 한번 우리 기자님께서 공개를 해주시죠. 일단 자기소개서가 중요할 텐데요. 신입 공채나 인턴하고 달리 대외 활동의 자기소개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왜 이 대외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면 내가 이 봉사활동을 왜 하고 싶은지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지 단지 이 기업이 좋아서 나는 봉사활동이 체질이라서 라는 식의
그런 그 설명은 사적이 될 뿐이라고 인사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외 활동, 이제 인기 많은 대외 활동에 잘 참가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도 잘 써야 되지만 요즘에는 활동 계획서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활동 계획서는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는 많이들 써봐서 어떻게 썼는지 각자 요령들이 있을 텐데 활동 계획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다면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거기에서 내가 지원한 그 기업의 실질적인 업무와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홍보 플러스 역사, 마케팅 플러스 문화 이런 식으로 기업의 그 업무와 자신이 이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융합을 시켜서 제시를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진지하게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신입사원 공채도 아니고 이제 그 봉사활동, 대외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다운 패기와 좀 엉뚱할 수 있지만 그런 개성을 담아내는 게 또 사실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자벤조이에서도 다양한 대외활동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뭐 잔잔하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해마다 150명 정도의 대학생 기자와 서포터즈 그리고 모델 등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까지요? 내년 1월에 이제 6기 기자단을 뽑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1000여 명 정도의 규모의 그 모니터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은 저희 자벤조이 사이트 오셔서 많은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대외 활동 현명하고 또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핫 이슈 어떤 거였죠? 네, 두 번째 핫 이슈는요.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알파 자격증이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면 뭐 아무래도 취업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건가요? 네,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자격증은 스펙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예전 스펙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최근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이제 전공과 취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취업 준비생 80% 이상이 전공하고 이제 진로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근데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좀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드는 게 자기 영역에서 그러니까 자기 전공에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른 이제 직업 영역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공부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자격증이 그 중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공 영역에서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증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격증을 따더라도 좀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짜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세 가지 분야로 미리 나누어 오셨네요.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통계학. 각각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컴퓨터 관련, 그러니까 IT 관련 자격증은 뭐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경영학이나 의학, 뭐 무역학, 심지어는 이제 사범대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이제 미래 산업을 생각하면 IT는 빠질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미래학자 분을 만나서 취재를 했을 때도 취재 내용 이 전반에 걸쳐서 다 빅데이터라던가 IT랑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또 찾고 있고 그리고 뭐 카이스트나 숙명여대, 국민대에서도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컴퓨터공학, 뭐 정보통신공학과 같이 IT 연계 전공자라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을 습득하면 훨씬 이제 직업 영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관련 전문가 자격증들이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는 자격증은 이제 올해 신설된 자격증이에요.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실시를 하는 건데요. 이제 4월, 8월 두 번만 시행이 됐는데도 이제 할 만한 자격증인 게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발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박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나 아니면 경력이 있으신 분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응시 제한도 없고 이제 실기 시험도 없어서 생각보다 쉽게 취득을 할 수 있고요. 네. 뭐 합격률을 보니까 지난 8월하고 4월 합격률을 보니까 평균 25%라고 해요. 근데 이게 결코 높지 않은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다고 이제 진흥원에선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사실 생초짜, 그러니까 IT 분야에 그 지식이 전혀 없는 분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네. 총 3과목 그리고 50문항 90분간 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특히 그 3과목 중에 데이터 분석 과목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 또 꽈락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2과목에서도 등한시할 수 없고요. 네. 게다가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IT 관련 최신 이슈까지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항상 IT 관련 뉴스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3가지로 분야 나눠 주신 것 중에 네. 먼저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통계학 쪽을 살펴봤고 또 광고학이나 광고 홍보학, 신문방송학, 멀티 인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어떤 네. 자격증 도움이 될까요? 사실 광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감각과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사실이고 사실 근데 광고 집행, 뭐 광고 제작, 광고 홍보 전반에 걸쳐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기획한 의도대로 그리고 자기가 홍보하고 싶은 대로 뜻을 명확히 전달을 하려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쇄 매체, 뭐 영상 매체 통틀어서 요즘에는 온라인 광고가 이제 대세예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서 이제 뭐 미디어 업체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곳에 참여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집행이나 광고 홍보는 뭐 말씀드렸듯이 뭐 경험이나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외 활동을 많이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광고 분야에서도 자격증이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광고 분야 자격증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취득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예. 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많은 광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인데요. 이제 코바코 아시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진행하는 자격증인데요. 국제광고인 자격증이라고 해요. 이게 IAA라고 불리는데요. 인터내셔널 아시죠? 네. 예, 굳이 뭐 네, 말 굳이 안 다들 아시지 않나요? 그죠? 예, 뭐 네, 또 그래서 굳이 여기 설명해요. 광고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자격증인데요. 네. 그래서 이론, 실제, 응용 뭐 3단계에 걸쳐서 광고 전문가 과정을 예. 꼭 이수를 하셔야 이제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요. 쉬운 게 아니네요. 네, 그게 뭐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단지 그냥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돼요. 그렇군요. 광고 쪽 네. 알아봤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범대를 나온 분들이나 교사 꿈꾸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사범대 분들이 임용고사 끝나면 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막상 이제 교직에 서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뭐 이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고 효과적으로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레크레이션 지도사 자격증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레크레이션. 네, 아시겠지만 저희 그 재미없는 수업에는 학생들이 졸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사분들은 특히나 이제 쇼맨십을 요즘에 많이 네, 필요로 하는 역량이에요. 특히나 이제 토론 수업이나 토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쇼맨십을 키워야 하는데요. 이제 MC분들처럼 훌륭한 쇼맨십을 갖기 위해서는 네, 제일 쉬운 방법이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는 거라고 해요. 도움되죠. 네, 예. 도움이 되나요? 예, 또 많이 되죠. 이렇게 네. 청중들을 네, 이끌어가는 네. 능력인 휘어잡는 거니까, 능력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청중들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서 교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과정에서는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빠지질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자격증으로는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심리학 전공자분들이 따는 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춘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자격증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 또 우리 교사를 지원하는 분들이 따두면 좋을 만한 자격증 더 있을까요? 네,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게 사실 교사 업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요. 실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수업 외에 처리할 사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에 집중할 시간도 없고 수업 준비에 쏟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신입 교사는 더욱더 그렇겠고요. 그래서 엑셀을 비롯해서 OS 관련해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유아교육 관련 전공자라면 뭐 클레이 아트라든가 동화 구연 그리고 교구 제작 같은 뭐 그런 능력들을 미리 구비를 해놓으면 네, 훨씬 효율적으로 커리어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양한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꼭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 또 알아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핫 이슈 또 살펴봐야죠. 자, 세 번째 핫 이슈는 대학생 맞춤 캠핑 전략이었습니다. 이거 놀러 가는 얘기인가요, 기자님? 재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에서 달래고 뭐 가족, 연인,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게 이게 바로 캠핑의 묘미이자 그쵸. 캠핑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인데요. 그 아웃도어 문화가 대중 속으로 파고들면서 뭐 글램핑, 오토 캠핑, 카라반 캠핑 등의 다양한 문화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학생들한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먼 일일 수도 있는데요. 여유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대학생들이라고 캠핑을 못 갈 소냐? 하지만 그것은 또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 맞는 맞춤형 캠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가끔 또 떠나야죠. 떠나야죠. 예. 떠나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와야 에너지를 또 얻어올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 캠핑 시장 규모가 최근 들어 상당히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캠핑 아웃도어 진흥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올해 이제 캠핑 시장 규모가 약 6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불황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좀 힘들었었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캠핑 시장은 나홀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자릿수 성장률을 올해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렇군요. 예, 캠핑을 하다 보면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대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스토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맞아요. 일단 즐겁게 캠핑을 다녀오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에티켓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캠핑뿐이겠습니까? 어느 곳이나 이제 배려해서 이제 에티켓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일단 캠핑 가면 이제 흥에 겨워서 밤늦게까지 놀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죠.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너무 밤늦게까지 소음을 일으키면 조금 곤란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사를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인사.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캠핑 그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하고 눈인사 정도를 나눠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또 캠핑에 필요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캠핑장에 가면 이웃들하고 인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김치라도 하나 더 얻어 먹으려면.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그 텐트 칠 때 땅에 이렇게 박는 그걸 팩이라고 하죠. 예, 예. 팩을 이제 땅에 깊숙이 박아서 야간에 다른 이웃들이 지나다닐 때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그 캠핑족들 사이에 서로의 캠핑 사이트를 가로질러 지나다니는 것은 비매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고 피해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 젊은 혈기가 이 에티켓보다 선을 넘어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요즘 또 백패킹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또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저도 백패킹에 관심이 많은데 백패킹은 1박 이상의 필요한 장비를 자신의 배낭에 짊어매고 산이나 바닷가 등에서 자유롭게 야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백패킹에서 주의할 점은 아무리 자유롭게 야영을 한다고 해도 아무 곳이나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지정된 야영장에서 캠핑을 해야 됩니다. 그 백패킹 할 때 주의할 점은 자신이 필요한 짐들을 다 그 백 안에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무게나 부피를 고려를 해서 짐을 싸야 되고요. 그리고 헤드램프와 텐트 안에서 쓸 램프 이 두 가지도 꼭 챙겨서 어두워진 야외에서 안전사고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올레길을 비롯해서 백패킹하기 좋은 장소들도 또 나오고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올레길 굉장히 유명하죠. 예, 저도 이제 백패킹까지는 아니지만 올레길 자주 가는데요. 예. 올레길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인제 아침가리 계곡이나 또 대관령 선자령
또 이제 신불산 간헐제, 구롭도, 간헐도, 주문도 등이 백패커들한테는 굉장히 입소문을 타고 있는 좋은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메모해 두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올레길은 기자님 누구랑 자주 가세요? 네, 기억이 참 안 나네요, 갑자기. 네, 더 이상 캐묻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또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막 길거리 가다 보면은 양평 쪽만 나가도 자전거에 막 짐을 이만큼 실으시고 룰루랄라 가시는 분들 많던데 이게 자전거 캠핑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전거 캠핑은 사실 자전거로 자신의 육체를 오롯이 의지를 하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노력을 기울여서 목적지에 다다르면 그만큼의 희열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자전거 캠핑을 가기 전에 바퀴나 체인, 브레이크 등을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하시고 반드시 떠나야 되고요. 혹시나 짐이 많고 여러 사람과 같이 가게 된다면 트레일러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전거 캠핑을 하기에 좋은 장소로는 한강 캠핑장이나 포천 매사 캠핑장, 그리고 여주의 이름이 좀 재밌죠? 금모래, 은모래 캠핑장 등이 자전거를 갖고 떠나기에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백패킹이나 자전거 캠핑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한 편이니까요. 우리 대학생들이 활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학생들 캠핑 갈 때 이것만은 꼭 챙겨가자 하는 게 있을까요? 예,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텐트는 기본이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대학생들은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 같은 입문자들한테는 설치나 그 회수가 간편한 도명의 텐트를 추천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캠핑 용품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무턱대고 처음부터 비싼 용품을 사기보다는 대학생들 수준에 맞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렌탈샵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렌탈을 빌려서 한번 써보고 어떤 게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나중에 텐트를 사는 것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예,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캠핑장 가서 사실 먹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서 진수성찬까지는 아니더라도 맛있는 것을 좀 해먹고 싶다면 버너나 코펠, 도마, 칼 등은 소지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음식들을 해서 어떤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까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런 것들까지는 약간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변에 평평한 지형이나 돌 등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요리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열심히 취업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캠핑을 떠날 때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주말에 캠핑 떠나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경 캠퍼스 잡앤조이 홈페이지에 또 가시면요, 이 밖에도 또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은진 기자님, 박상훈 기자님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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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